정치인은 고요히 머물면 아랫사람들이 어지럽지 않고 검소하면 국민들이 원망하지 않는다. 어뢰가 어지러우면 정치가 문란해지고 국민들이 원망하면 세상의 덕이 각박해진다. 정치가 문란하면 어진 사람들이 정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덕이 각박해지면 용맹한 자들이 죽음을 무릅쓰지 않게 된다. 정치인의 국가 경영술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무의로 일을 처리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실천하며 고요히 머물면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법도를 통일하여 자주 바꾸지 않으며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일의 완성을 채근할 뿐 정치인 자신은 몸소 수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마음으로 이미 일을 처리할 방법을 알고 있어도 스승들이 자신에게 그 방법을 일깨워 주게 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어도 행인을 시켜 통치자의 말을 대신 전하게 하며 발로 걸을 수 있어도 상급자가 앞서 길을 인도하게 하고 귀로 잘 들을 수 있어도 집정관이 정치인 앞으로 가까이 나와 보고하게 한다. 그 결과 정치인은 생각하는 바에 실수가 없고 집행하는 일에 잘못이 없으며 그의 말은 세상의 법도가 되고 그의 행동은 세상의 표준이 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행위는 때에 들어맞고 움직이고 머무르는 태도는 이치에 합당하며 외모에 의해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상벌을 시행할 때 기뻐하거나 화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물의 명칭들은 각자 스스로 만들어지고 사물의 유형은 각자 스스로 분류되는 법이다. 이처럼 모든 일은 그 자체의 자연스러운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무엇도 통치자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때문에 정치인은 눈귀입의 삼관을 신중하게 지키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들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이들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될 수 있고 이들의 욕구를 그대로 따르다 보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국민들에 대해 항상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나라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국민들 가운데 추위에 떠는 자가 있으면 겨울에 가죽옷을 입지 않는다. 풍년이 들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종과 북을 울리고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춤을 추면서 위아래가 모두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 무릇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은 북치며 싸우는 당일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 행위들이 쌓여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익을 같이 하면 서로 죽을 힘을 다하고 뜻이 같으면 서로 이루어주며 바라는 바가 같으면 서로 돕는다. 도를 따라 움직이면 온 세상이 반영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배려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이 싸워준다. 그러므로 현명한 정치인의 용병은 온 세상을 위해서 해를 제거하고 국민과 함께 그 이익을 누린다.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정치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쓰고 용병을 잘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자신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쓴다. 현명한 정치인은 나라에 사형당할 자가 있어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조정의 상 받을 자가 있어도 좋아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 사형을 당하는 자도 정치인을 원망하지 않으니 그의 죄가 죽음에 합당하기 때문이요. 상을 받는 자도 정치인을 고맙게 여기지 않으니 그의 공이 상 받기에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국민이 죽임을 당하거나 상을 받거나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두들 공 세우기에 힘쓰고 자기 직업에 충실할 뿐 통치자에게 개인적인 은혜를 기대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조정에는 풀만 무성하여 사람의 자취가 끊어지만 들판은 잘 가꾸어져 논밭에는 풀 한 폭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최고의 정치가 행해지는 시대의 국민은 정치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자신을 낮추면 만물이 귀에 오고 자신을 비우면 천하가 도와준다. 다스림의 근본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데 힘쓰는 것이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근본은 생활용품을 풍족하게 하는 데 있으며, 생활용품을 풍족하게 하는 근본은 적당한 때를 빼앗지 않는 데 있고, 적당한 때를 빼앗지 않는 근본은 일을 줄이는 데 있으며, 일을 줄이는 근본은 욕망을 절제하는 데 있고, 욕망을 절제하는 근본은 본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본성의 실정을 아는 사람은 본성이 어쩔 수 없는 일에 힘쓰지 않고, 천명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천명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기능은 그 사람의 재주에 맞도록 하고, 관직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며, 사람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전쟁의 승패는 근본적으로 정치에 있다. 정치가 국민을 압도하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따르면 병력은 강해진다. 덕과 의가 세상 사람들을 모두 품을 수 있고, 일처리가 세상의 급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어진 선비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헤아리는 지혜가 강약의 형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이다. 옛날에 신농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정신이 바삐 움직이거나 지혜가 사회 밖까지 미치는 일이 없었다. 단지 신농이 어질고 성실한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도 비가 때맞추어 내리고, 법은 관대하고 형벌은 느슨하였으며, 감옥은 텅 비었고, 온 세상의 풍속은 하나로 통일되었으며, 아무도 간사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말세의 정치는 그렇지 않다. 윗사람들은 끝없이 남의 것을 빼앗길 좋아하고, 아랫사람들은 승냥이처럼 탐욕스럽고 양보할 줄 모른다. 관리들은 도를 회복하는데 힘쓰지 않은 채 근본을 어그러뜨리고 말단에만 힘쓴다. 그리하여 덕을 각박하게 하고 형벌만 늘리면서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란다. 물은 물이 흐리면 물고기가 자주 입을 벌름거리듯이, 정치가 가혹하면 국민이 어지러워진다. 그러므로 위에서 기교가 많으면 아래에서도 속임수가 많아지고, 위에서 일을 많이 벌이면 아래에서는 신용만 늘어나며, 위에서 어지러우면 아래에서는 안정이 되지 않고, 위에서 유고사항이 많으면 아래에서는 서로 다투게 된다. 지극한 정기의 작용은 마치 봄 기운이 만물을 소생케 하고 가을 기운이 만물을 죽게 하는 것과 같으니, 비록 날렵한 파발마로 달린다 해도 그 작용을 따라잡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인은 마치 활 쏘는 사람과도 같다. 이쪽에서 한 치의 오차가 생기면 저 끝에서는 10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인은 국민을 감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신중히 다룬다. 이처럼 가야금이나 현을 움직여 소리를 내도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을 내걸고 상을 베풀어도 풍속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성심이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질박함을 품고 정성을 다하면 천지를 감동시키고 그 정신이 멀리 세상 밖 사람들까지 깨우치게 되는 것이니, 명령을 내리고 금지하는 것과 같은 통치 방법을 어찌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고대의 성인 왕들은 내면의 지극한 정기를 형성한 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놓아버렸다. 말을 하면 실정에 부합하였고, 호령을 하면 숨은 뜻을 밝혔으며, 예약에 의해 위용을 펼치고 가요에 의해 국민을 은밀히 일깨웠다. 그러므로 최고의 정치는 국민의 정신을 감화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국민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며, 그 다름은 착한 사람을 상주고 포악한 사람을 벌주는 것이다. 문왕은 지혜로웠지만 항상 남에게 묻기를 좋아하여 성인이 되었고, 무왕은 용맹하였지만 항상 남에게 묻기를 좋아하여 승리자가 되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여러 사람들의 힘을 이용하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다. 가능하지 않은 형세를 밀어붙이면서 자연의 이치에 따르지 않는다면 비록 신묘한 능력을 지닌 성인일지라도 성과를 낼 수 없다. 성인은 일찍이 자연적인 바탕에 말미암아 일을 행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때문에 특정한 육신을 지닌 사람은
그에 맞는 자리를 맡게 하고 특정한 재능을 지닌 사람은 거기에 맞는 일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 힘이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일이 힘들지 않고 능력이 일에 합당하면 일이 어렵지 않다.